어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워크시트를 열겠습니다. 이제 이건 뭐 닫아도 상관없겠죠? 자, 새로운 워크시트를 연 다음에 데이터 메뉴로 오시면은요, 텍스트, CSV 이 메뉴가 존재합니다. 참고로 CSV 파일도 텍스트 형식의 일종인데요. 얘는 각각의 항목을 쉼표라는 기본 구분자로 나누어 놓습니다. 참고로 CSV는 엑셀에서 그냥 파일에서 열기에서 열 수도 있는 그러한 형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여는 거는 우리가 우리 업무에 맞게끔 데이터를 일단은 필터링 한번 하고 가져오기 위해서, 즉 쿼리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여기서 CSV로 읽어드리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텍스트부터 보자고요. 데이터에서 텍스트 CSV. 자, 매출 내역.txt 파일이 존재하네요. 선택하고 가져오기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와, 눈에 보이네요. 그죠? 데이터 내용이 보입니다. 자, 참고로 얘는 각각의 항목을 쉼표로 구분했어요. 확인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로드가 있어요. 로드는 이 내용 전체를 그대로 가져오려면 눌러라 이거죠. 근데 이 로드도 자세히 보면 아래로 화살표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두 가지. 그냥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테이블의 형태로, 즉 우리가 열 머리글이 있고 데이터 쭈루루 나오는 이러한 테이블 형태로 가져올 거면 로드. 그 다음으로 로드는 그냥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피벗 테이블 형태로도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다음으로 로드예요. 근데 우리는 둘 다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우리는 일단은 데이터를 그저 그냥 그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맞게끔 먼저 쿼리를 거쳐서 가져오겠다. 편집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똑같아요. 액세스 데이터 가져오는 것과 똑같은 쿼리 편집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 먼저 들어오는 내용이 열 머리글이 액세스에서는 이름이 주어져 있었는데 여기는 어때요? 컬럼 1, 2, 3, 4, 5. 그쵸? 그럼 이런 이름은 안 되겠는데? 그죠? 열 이름을 여러분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오른쪽 눌러서 이름 바꾸기. 그래서 여기다가 일자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일자 엔터 바뀌죠? 그 다음에 또 이름 바꾸기. 이번에는 판매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름 바꾸기 제품 코드. 네, 어떤 제품을 팔았는지 제품 코드. 그 다음 또 이름 바꾸기에서 여기는 거래처 코드. 어떤 거래처의 제품을 팔았는지 거래처 코드. 그 다음 마지막 그 이름 바꾸기에서 판매 수량.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어요. 됐죠? 그뿐만 아니에요. 일자를 클릭해서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ABC, ABC, ABC 써있죠. 이거는 현재 이 열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가 문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1점이 이거는 숫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네, 실수형입니다. 그러면 일자는 날짜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자 일자열을 클릭하고 위에 변환 그룹을 보시면은 형식이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날짜 시간으로 변경해 보시면 돼요.
날짜, 시간. 어떻습니까? 변경됐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는 이 모두 389개의 행위라고 표시가 됩니다. 확인되죠? 389개의 행위 모두 필요하다면 가져오면 되겠지만 나는 389개 다 볼 그러한 계획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네, 바로 필터링,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필터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 중에서 일부분만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럼 아까 액세스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자료만 가져오면 돼요. 예를 들어 판매자에서 여러분이 가져올 어떤 판매자가 올린 매출의 내용만 가져오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돼요. 저는 3명의 판매자, 김강철, 김유나, 윤은경 이렇게 골랐습니다. 확인. 자, 142개 행으로 줄어들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분이 이름을 변경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수사원, 판매 내역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판매 자료 이런 식으로 쿼리 이름을 똑같이 액세스 데이터와 똑같아요. 이렇게 주고 닫기 및 로드 눌러도 되고 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 만들 건데 그러면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우리 이번에 이거 해볼까요? 자, 눌렀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뜨네. 그죠? 그래서 일반 테이블의 형태인 표 우리가 봤던 거 그냥 열 이름 나오고 데이터 나왔던 거 이걸로 볼 건지 피벗 테이블을 구성할 건지 이걸 결정하란 이야기예요. 저는 피벗 테이블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피벗 테이블 보고서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똑같네. 그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다알리아 동백 묘목도 있고 우수사원 판매 자료. 오타가 났었군요. 판매 자료. 그죠?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한자 다시 한번 오타가 나서요. 자, 한글로 사원 판매 자료. 자, 썼습니다. 참고로 글씨가 잘 안 써지죠? 영문만 써지죠? 한글이 써지지 않아요. 그럼 제가 세일즈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일단 써보겠습니다. 세일즈 데이터. 자,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쓰고 엔터 꽝 됐어요. 자, 그럼 피벗 테이블에 보면 어떻습니까? 2개 쿼리가 있는데 세일즈 데이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행해 와야 할 내용이 예를 들어 제품 코드다. 이렇게. 가능하죠? 오네. 그 다음에 또 뭐를 할까요? 값에 올 데이터가 판매 수량이다. 그 다음에 판매자를 열에다 놓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피벗 테이블을 얼마든지 여러분 취향에 맞게끔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얘를 다른 시트에서 또 열려고 한다. 그러면 또 텍스트 파일을 불러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쿼리를 가지고 재활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네, 이런 형식입니다. 액세스와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또 시트를 또 열어볼까 합니다. 자, 새로운 시트 열었어요. 이번에는 CSV 형식을 또 열어보자 이겁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자, CSV에 여러분 보시면은 데이터에 텍스트 CSV 보이죠? 네, 바로 이 데이터. 자, 데이터에 텍스트 CSV 눌러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읽어드릴 CSV 형식은요.
NHIS 오픈 T20 2015 이렇게 써 있죠. 이건 제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잠깐 그 인트로 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는 데이터가 넘쳐나요. 그래서 여기 구글에서 여러분이 치면 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면 국민건강보험 데이터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러면 건강보험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요. 다운로드 보이죠? 예, 여기 이렇게 누르면은 원하는 데이터 연도별로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를 몇 년도 데이터가 필요한지 선택하고 다음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이 자료예요. 근데 데이터가 여러분 100만 건이 넘어요. 일단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데이터 분석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데이터가 적다면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데이터가 많으니까 분석을 하는 거죠. 빅데이터.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일단은 이렇게요. 데이터에서 텍스트 CSV 이거 2015 CSV 가져오기 누르면은요. 이렇게 뜹니다. 뜨죠? 참고로 여기 이거 갖고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우선 편집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편집 이 데이터를 다 가져오려면 너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얘도 보면 어떻습니까? 999 플러스 계행 나오죠? 어마무시해요. 데이터 양이. 자, 그럼 여러분 이 데이터는 일단은 코드 값으로 나와 있어요. 성별 코드, 연령대, 시도 코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성별 코드 같은 경우에는 1 남자, 2 여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령대별 코드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한데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0에서 4세까지가 1번이에요. 코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연령대 코드 그래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여러분 연령대 코드 이것도 궁금하다면 연령 코드 이렇게 치면은 나와요. 기본 코드에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4번이 15에서 19세까지, 그 다음에 5번이 20에서 24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이렇게 되면 16번으로 들어가요. 코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연령대에서 나이가 많은,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분 건강검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렇죠. 의료비 지출을 오히려 줄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걸리는 것이 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강검진 실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연령대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연령대 코드가 이 전체 데이터가 6도 있고 8도 있고 9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65세 이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연령대에서 미리 데이터가 많으니까 모두 선택 나오는데 숫자 필터에서 크거나 같다 이걸로 해주면 돼요. 왜? 1, 2, 3 숫자 데이터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크거나 같아요 이걸로 고르고 얼마입니까? 네, 65세 이상은 14예요 여러분. 그래서 14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로 해주면 됩니다. 확인?
이렇게요. 됩니까? 그리고 시도 코드가 나와요, 여러분. 시도 코드. 시도 코드도 역시 11번이 서울이에요. 11번이 서울이고 21번 부산, 22번 대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도 코드도 데이터가 쭉 나와 있는데 자, 모두 선택 나와 있죠. 우리는 수도권 11번,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가 2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23번이 따로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11번 그리고 저기 내려가면 경기도 31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 그리고 뭐 할까요, 여러분? 그래요. 29번 세종특별시. 이렇게. 제가 요 정도만 체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쭉 데이터 다른 것도 많은데 굉장히 많죠? 네, 이 정도만.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 궁금하다면 시도 코드, 즉 이 시도 코드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 검색해보면 나와요. 됐죠, 여러분? 자, 우리는 이렇게만 검색하겠다. 확인. 됐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로드를 시켜주면 되겠죠. 닫기 및 로드 또는 이 대량의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것을 로드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해서 피벗으로 여러분이 분석 결과를 보는 것도 좋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 누르면 데이터가 많을 거예요. 저는 한 번 더 필터링 하겠습니다. 성별 코드. 성별 코드를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닫기 및 로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여러분 읽어오는 거 보이죠? 속도 어떻습니까? 오, 느리다는 게 이런 의미로구나 라는 거 느끼실 거예요. 이해되죠? 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얘 데이터 읽어오도록 내버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트를 하나 더 열어보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어떤 형태의 외부 데이터냐면 바로 엑셀 데이터예요. 엑셀 데이터요? 네,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또 쿼리를 실행하면서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로드가 됐답니다. 38만 9,297건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요. 속도가 좀 느렸죠. 이게 읽어온 데이터예요. 우와,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군요. 맞아요. 선생님, 이 연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2015년도 데이터는 연결이 기존의 자료라면 얘 연결 끊어도 되지 않을까요? 좋으신 생각이세요. 디자인에서 링크 끊기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 이렇게 하고 얘를 가지고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분석에 전념하시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읽어온 데이터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작업을 하면 돼요. 이 성별 코드라든가 연령대, 시도 이런 코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편집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가능하죠? 그래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엑셀 데이터는 우선 요거 닫아도 되겠죠? 자, 엑셀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데이터에 가보면은 자, 데이터 가져오기 보이죠? 요거를 누르면은 파일에서 이거예요. 자, 파일에서 참고로 여러분 XML, JSON 이런 거 나오죠? 이 JSON 같은 경우도 여러분 또 외부에 문서로 많이 제공하는 그러한 데이터 타입인데요. 이 JSON 같은 경우는 웹상에서 많이 데이터를 웹상에서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제공하고 주거니 받거니 할 때 많이 쓰는 아주 경량화된 그러한 형식의 데이터 파일이에요. 그래서 제이슨도 제공하는 회사가 많다면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는 있겠지요. 자, 우리는 뭡니까? 통합 문서에서 가져오겠다. 이게 엑셀이에요. 띵 이렇게요. 하이웨이 버스 보이죠? 예, 이걸 가져오겠다. 자, 선택합니다. 띵. 여러분 이건 다 자료실로 제가 제공할 겁니다. 가져오기. 자, 가져오기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떠요.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 시트 1, 2, 3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당하는 시트를 열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는 똑같다 이거죠. 뭐랑요? 앞에서 봤던 다른 형식과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쿼리 편집기 뜬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서 원하는 대로 이 엑셀 데이터에서 내가 가져올 게 뭐지? 이것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 얘를 굳이 얘로 여는 거는 쿼리 편집기로 여는 거는 물론 데이터의 가공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유용하다 이런 이점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면도 무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쿼리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은 그 쿼리가 계속적으로 화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쿼리를 이용해 또 다른 시트에서 이 문서와 같은 그러나 뭔가 내용 결과는 다른 그런 것들로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많은 이점 때문에 파워 쿼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읽어오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 제거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읽어 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면 불필요한 행에 대해서도 제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룹화 작업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요약 결과만 가져가기를 원해요. 이걸 다 분석할 필요 없이 그런 경우 그룹화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누르면은 그룹화 뭐에 대해서 그룹화할 거니 이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 선별 이걸로 그룹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고속버스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경부선은 총 몇 건, 또 뭡니까? 88선은 몇 건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고속도로 운행하는 노선별로 여러분이 개수 운행 개수를 요약하고 싶다. 그러면 새 열 이름 예를 들어 개수로 하겠다. 그리고 연산은 행에 대해서 즉 그 행의 개수를 세겠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열에 대한 건 일단 비활성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확인을 누르면은요 아주 깔끔해요.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 가져오지 않고 요약이라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닫기 및 로드 눌러주면은 아주 깔끔하게 요약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히스토리 데이터라면 연결을 끊어요. 링크 끊기 이렇게 하고 또는 이렇게 링크 끊기를 해도 되고 여러분 여기 범위 잡은 다음에 범위로 변환 보이죠? 이거를 눌러서 확인 이렇게 눌러도 연결이 끊어져요. 됐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뭘 하면 돼요? 그렇죠. 뭔가 시각적인 효과를 줘야겠다? 곧바로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시각화 도구 무엇입니까? 바로 차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대를 만들든 뭘 만들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요약해서 결과를 내보일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데이터 분석의 첫 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데이터 분석을 함에 있어서 파워 쿼리 기능, 즉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후다닥 읽어오는 게 아니라 미리 읽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필터링을 시키고 그 다음 읽어오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 이 워크시트는 뭐 제가 저장을 안 해도 되겠죠. 다만 그 자료만 제가 여러분에게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복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엑셀 과정 학습하고 계세요. 오늘은 웹페이지 상에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읽어와서 우리 업무에서 분석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놓는 작업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자고요.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뭐 따로 없어요. 워크 04-1 여기다가 이 약속된 워크시트에다가 한번 작업을 해보자는 거죠. 어떤 작업이냐면은 우리 주식 시세 같은 거 많이 여러분 보시나요? 네, 걔네들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 보자고요, 여러분. 저는 익스플로러를 열겠습니다. 여기 네이버 시작 페이지라서요. 자, 열었어요. 그러면 검색창에다가 저는 네이버, 예를 들어 네이버를 쳤어요. 엔터. 이렇게 치면은 이 밑에 바로 그 증권 정보가 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어떤 종목이라던가 그런 내용을 입력해 보세요. 이게 데이터 좀 얻기가 수월해서 이것을 예제로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려가면은 다른 건 뭐 특별히 보실 필요 없고 종목 토론, 일별 시세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별 시세를 누르잖아요. 누르면은 이렇게 각각의 여러 가지 동향들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외국인 기관 순매매 거래량을 일자별로 쭉 정리해 놓은 일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확인되죠? 자, 우리는 10월달, 11월달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날짜부터 여러분 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 10월 16일 데이터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가져오도록 하죠. 이것도 같은 방법인가요? 별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범위 잡아서 쭉 일단은 이렇게 쭉 드래그 그리고요. 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컨트롤 C 이렇게 눌러줘요. 그리고 자, 워크 04-1 열면은 웹페이지로부터 데이터 가져오기 시트 요 하나가 달랑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B의 3번지에다가 데이터를 가져다 놓겠다. 그렇게 하세요. 클릭하고 컨트롤 V. 자, 데이터 들어왔어요. 어때요? 참 간단하죠?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이 몇 개가 안 된다면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 개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떠한 뭐 분석 작업을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중간에 갭이 있으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따라서 이런 불필요한 갭들, 행들은 모두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삭제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데이터들을 일단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조금 더 가져오겠습니다. 10월달 데이터 2페이지에 가면은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헤드라인은 아까 복사했기 때문에 또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 10월 10일까지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컨트롤 C. 그리고 엑셀 워크시트 들어와서 컨트롤 V. 자, 들어왔어요. 아주 깔끔하게 들어왔죠? 자, 이렇게 들어오고 아하하 별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읽어온 것까지는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가져온 목적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분석을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러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특정 날짜, 예를 들어 뭐 10월 18일부터 26일간의 주가 동향이라던가 또 27일부터 뭐 31일까지 이런 동향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이나믹하게 차트로 구현해서 뭐 확인하려고 한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있어요. 네. 그럴 목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분석을 위해서 말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날짜도 분석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날짜일까요? 날짜 아니에요. 그러면요? 선생님, 날짜가 아니더라도 이거 날짜 형식으로 여기서 바꾸면 돼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해볼까요? B6에서부터 쭉 범위 잡습니다. B에 29까지 잡고 제가 날짜로 바꿔보려고 해요. 자, 날짜, 간단한 날짜 이걸로 볼까요? 띵. 어때요? 바뀌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자, 여기 비어있는 셀에 마우스 놓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 뭐 아는 거 뭐 있을까요? 데이 함수 써볼까요? 며칠인가? 저는 데이 해서 여러분 2017년 11월 10일 데이터 선택했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친다면 10일만 나와야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value 에러가 떠요. value 에러가 떴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 바로 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날짜 형식이어야 하는데 날짜 형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얘는 날짜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아니에요. 이거는 문자입니다. 그럼 이것을 날짜로 어떻게 바꿔야 하죠? 자, 여러분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분명히 날짜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날짜로 인식 못하는 이유는 뭘까? 알아야 되죠. 이거는 여러분 기초하고 관련이 있죠. 뭐예요? 우리가 날짜를 입력할 땐 어떻게 입력한다? 그렇죠. 연과 월 사이에 빼기 또는 슬래시, 월하고 일 사이에도 빼기 또는 슬래시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래야 날짜가 돼요. 그렇죠. 이건 날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터를 우리가 읽어올 때 이것을 점으로 찍어서 지금 문자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것을 날짜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 점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빼기를 넣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간단해요. 범위를 잡아요. 띵띵띵 잡았습니다. 그리고요. 네, 가요. 어디로? 여러분 여기 홈 메뉴에 보면 맨 끄트머리 편집 그룹에 찾기 및 선택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래요. 띵. 그러면 바꾸기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럼 뭘로 바꾸면 되죠? 맞아요. 온점 마침표를 바꿀 내용 뭘로 바꿔라? 빼기로 바꿔라. 하이픈. 됐죠? 모두 한 번에 바꾸세요. 확인하니까 여기 벌써 보니까 웃음이 나오죠? 닫기. 어떻습니까? 이제서야 밸류 메시지가 없어졌네? 그렇습니다. 날짜로 인식을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 웹 데이터를 이용해 얘를 언제든지
동적인 차트로, 즉 인터랙티브한 차트 구현이 가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게 구현하고자 할 때. 그죠?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날짜는 해결됐어요. 이번에는, 또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느냐면, 전일 대비해서 나타내는 값들 있죠. 전일 대비 값. 보이죠? 자, 전일 대비 값을 보면은, 11,000원, 24,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 파란색 화살표, 어떤 거는 빨간색 세모. 그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일 대비해서 값이 11,000원 떨어졌다는 얘기. 24,000원 떨어졌다는 얘기.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화살표는 웹상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지. 우리 엑셀에서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냥 값을 입력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 이런 표시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그 대신에? 맞아요. 만약에 11,000원이면은 이건 이제 보여주기 화살표고 여기에 영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냐면 11,000원이면은 이게 전일 종가 보세요. 11월 9일날 이게 이제 9일날 그 다음 10일날 이렇게 장이 열린 거잖아요. 9일날 82만 5천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 다음날 81만 4천원에 종가가 됐어요. 그러면 전일보다 시세가 떨어졌나요? 떨어졌죠. 얼마가? 11,000원.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1,000원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화살표 대신에 그러면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파란색 화살표 대신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고 빨간색 화살표는 전일 대비 보세요. 전일 11월 2일 날 85만 6천원이었던 주가가 86만 3천원, 7천원 올랐으니까 플러스 7천원. 그래서 이거는 7천원 그대로 두면 돼요.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선생님 이 화살표를 지우란 얘기인가요? 네, 지워야 돼요.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숨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물론 지금 이 정도 데이터라면 능히 여러분이 얘 파란색이니까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읽어온 데이터가 한 500건이 된다. 그럼 어때요? 마이너스 붙이는 일이. 그렇죠. 정말 신경 쓰이는 일이고 여러분이 신경을 쓴다 해도 실수로 빨간색 화살표에도 마이너스를 붙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 화살표 있죠. 이거를 섣불리 없애는 것보다는 자 여러분 이게 됩니다. 여기 화살표를 물론 없애도 상관은 없지만 자 요거 클릭해서요. 하나만 클릭해요. 그리고 그림 도구라는 게 생겨요. 서식 보이죠? 이걸 눌러요.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 정렬에 보잖아요. 정렬 그룹에 선택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 메뉴를 클릭해요. 띵. 그럼 어때요? 우와 그림이라고 뜨네요. 이게 다 화살표예요. 우리는 이 그림이 몇 번인지 알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화살표를 나타내는구나. 됐죠? 그럼 이 화살표가 여러분 어떻게 되길 원해요? 다 안 보였으면 좋겠다. 모두 숨기기. 이렇게요. 숨겨두세요. 선생님 인쇄할 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왜냐면 삭제를 하면 여러분이 뭘 실수를 하면 그때 그 가격이 올랐어 내렸어 이런 또 걱정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걱정 물론 해결할 거지만 말이죠. 자 이렇게 다시 표시하면 나와요. 숨기기 표시. 간단하죠? 자 숨기기 하고 창 닫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맨 마지막 데이터 11,000원 있죠. 얘만 냅둬요. 예, 얘만 냅두고 여기서부터 쭉 범위를 잡아요. 어디까지? 예, 11,000원 바로 이전까지. 왜요? 이거를 입력을 해 놓으면은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좀 더 견고한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딜리트 지워요. 지워요? 네. 여러분 엑셀 좀 하시잖아요. 지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일 대비 자, 지난날 82만 5천 원이었는데 오늘은 81만 4천 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는 오늘 종가에서 뭘 빼면 돼요? 빼기. 뭘 빼면 되죠? 어제 종가. 됐어요? 오늘 81만 4천 원에 끝났고 어제 82만 5천 원짜리였어요. 그럼 엔터를 치면 어때요? 아, 오늘 11,000원 떨어졌다. 그죠? 마이너스 나오는 거잖아요. 아, 식으로 쓰란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를 쭉 잡아당겨요. 이렇게. 자, 11,000원 조심하세요.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잡아당기세요. 11,000원 지워지면 안 되니까 놓으세요. 이러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데이터가 전일과 대비해서 올랐다 내렸다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좀 더 작업이 쉽다는 거죠. 됐어요? 네, 이렇게 전일 대비까지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를 편집했는데 말이죠. 이러한 데이터가 모이면 모일수록 항상 여러분은 내가 분석하기 좋은 형태로 얘를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여러분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엑셀 2007 버전부터 제공된 바로 삽입의 표라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러한 메뉴가 존재합니다. 표 기능. 이 애를 이용하면요. 전체 데이터에 대한 요약 작업, 중복됐는지 여부를 추출하는 작업, 피벗 테이블로의 작업, 필터링 작업,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가 있어요. 표요? 네. 표라고 해서 별다른 건 아니에요. 엑셀 자체가 여러분 행과 열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표도 사실 여러분이 만들어 보면은 별다른 기능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표 기능을 만들려면 우리가 표로 작업을 하는 이유는 필터링, 피벗 이런 작업들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표 기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일반 셀이에요. 그럼 표로 어떻게 만듭니까? 이때 중요한 거는 이러한 병합 작업 있죠. 이러한 병합이 되어 있으면 얘가 필터링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엑셀의 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이러한 그 웹 데이터로부터 받은 이러한 원본 데이터의 머리글 있죠. 이 데이터를 여러분이 잘 편집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는 이런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 병합된 거죠? 자, 병합됐어요. 이 병합된 애들은 자, 홈 누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되어 있죠? 이거를 눌러요. 띵. 자, 병합이 해제가 됐습니다. 맞아요? 자, 병합을 해제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 기관 나와 있죠? 이것을 기관, 순, 매매량 이렇게 나왔죠? 이거를 기관하고 Alt하고 엔터를 치면 한 셀의 2층 구조가 됩니다. 아시죠? Alt하고 엔터예요. 그리고 순, 매매량 이렇게 해서 하나의 셀로 얘를 만들어 버리세요. 그럼 얘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행은 지워버릴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도 외국인이 병합되어 있죠? 병합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더블 클릭해서 Alt 엔터 치고 가로 열고 순매매량 이렇게 엔터. 여기도요. 외국인 보유, 자 외국인 Alt 엔터 가로 열고 보유주 가로 열고 보유 주식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외국인 Alt 엔터 가로 열고 보유율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줘요. 그럼 어찌됐건 하나의 셀들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밑에 셀 행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 행을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하면 되겠죠. 또는 셀 메뉴에서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병합 기능을 모두 해제를 해줘야 돼요. 자, 해제를 하고, 자, 해제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B의 3번지에 클릭을 하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삽입해서 표 이렇게 눌러도 되고, 삽입해서 표를 안 누르고, 여러분이 이 홈 메뉴에 표 서식이라는 메뉴가 존재합니다. 이거를 눌러도 표로 변환돼요.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서 제가 나는 이런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곧바로 표에 사용할 데이터 범위, 이제 엑셀의 표 기능으로 얘가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머리글이 포함되어야 여러분이 피벗과 필터링 이런 작업, 정렬 작업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머리글 포함하겠다. 확인. 어때요? 필터링 단추 자동으로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표예요. 우와, 만들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해돼요? 이게 표입니다. 선생님, 이거 테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모양을 바꾸면 돼요. 얼마든지요. 가능하죠. 이것은 셀의 높낮이를 조절해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가능해요? 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게 표라는 이야기인가요? 네,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럴까요? 여러분, 표 안에 어떠한 곳이든 셀을 클릭해요. 그러면 이렇게 표, 도구, 디자인, 탭. 어떻습니까? 메뉴가 별도로 뜨네?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이 표를 가지고 어떠한 작업이든 다 할 수가 있단 얘기예요. 간단하게 보여드리죠. 범위 이런 거 안 잡아도 돼요. 나는 외국인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 현재까지 외국인 보유율의 평균 보유율을 알고 싶다. 요약을 해버리면 돼요. 요약행 띵 끝났어요. 평균 보유율을 알고 싶다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보이죠? 이게 결과값인데 여기를 클릭하면은 목록 단추가 생겨요. 생겼네? 네. 이것을 눌러요. 누르면은 평균 보이죠? 이렇게. 아하, 답이 나온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 작업 아주 쉽게 이루어져요. 가능하죠? 그뿐인지 아세요? 이것도 돼요. 내가 굳이 데이터 필터링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필터링 단추가 기본으로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날짜를 모두 선택 나왔죠? 날짜 필터링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당 범위 눌러서 이렇게요. 예를 들어 2017년 달력 나오죠? 이렇게 편해요. 예를 들어 11월 1일부터 이전 또는 같다 11월 8일까지 확인 어때요? 필터링 되네. 이렇게요. 필터링 해제요? 다시 눌러서 날짜 필터 해제. 이렇게 어떻습니까?
아, 분석하기에 딱 좋네. 좋아요. 이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10월 10일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갑자기 9월달 데이터 마지막에 3일 데이터 더 넣으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삽입. 일단 삽입. 하나만 삽입을 해요. 아, 이렇게 됐죠? 자, 삽입. 요거 다시 취소합시다. 컨트롤 Z. 자, 왜냐면은 여기에서 여러분 삽입을 해야겠습니다. 삽입. 자, 10일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자, 뭐를 삽입할 거냐면은 여기 네이버에서 여기 여러분 9월 29일부터 27일 데이터 요만큼 더 가져와야 된다. 범위 잡았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컨트롤 C 하고 자, 엑셀로 돌아갑니다. 요 칸에 클릭하고 컨트롤 V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데이터 일단 여러분 나오죠? 근데 이 사이에 갭 생겼죠? 이건 여러분 범위 잡고 삭제하면 돼요. 이렇게 삭제했습니다. 자, 어때요? 이거 나오죠? 데이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이거 보이죠? 자, 클릭하고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똑같아요. 여기 서식에서 네, 바로 선택창 눌러서 모두 숨기기 이렇게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19,000원 냅두고 요 위에씩 보이죠? 10월 10일까지 나와 있죠. 그러면 11,000원. 아,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군요. 그러면 요거는 는 써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식을 이렇게 보이죠? 빼기 요거. 자, 엔터 꽝. 어떻습니까? 나오죠? 그리고 끌면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여기 요약에 보면은 퍼센티가 어떻게 됩니까? 변경된 거 확인됩니까? 59.62? 변경된 건가요? 선생님 확실하지 않아요. 전 못 믿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검토 작업하면 돼요. 여기다가 는 에버리지 잘 보세요. 에버리지 가로 열고 자, 평균 구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럼 범위 잡아보세요. 외국인 보유율에 대한 범위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참고로 표, 이건 엑셀 내부에서 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떠요. 가로 닫고 엔터 꽝. 보세요. 59.61, 0.596하니까 반올림해서 그렇죠. 59.62 맞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좋은 게 표에서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더 추가를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더 얘가 늘어나고 범위를 충분히 잡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필터링도 전혀 데이터가 늘어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표 기능이 여러분 유용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자, 여기 디자인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자, 디자인 왔어요. 여기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표 이름 나오죠. 표의 이름에다가 여러분이 자, 클릭을 했습니다. 이름에다가 뭐 간단하게 스톡, STOCK 이렇게 제가 표의 이름을 만들었어요. 엔터 꽝 이렇게요. 자, 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스탁이라고. 그럼 이렇게 만들었으면요. 자, 보세요. 제가 피벗 테이블로 요약을 할 거예요. 어허, 이렇게요. 자, 그럼 표 범위 어때요? 스톡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새 워크시트에 만들겠다. 확인. 보세요. 생겼네. 여기에서 보시면은 행, 열, 값, 필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각각의 항목을 배치해 놓고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만들어서 표의 이름을 만들어서 피벗 테이블에 활용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표예요. 그런데 이 표에서 여러분 싫어하는 거는 바로 병합 기능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에서 부득이하게 어떤 병합 작업을 해야 한다던가 이럴 때는 표의 기능을 해제하셔야만 병합이 돼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보여드리죠. 삽입. 이렇게 여러분 어떠한 제가 열을 하나 삽입했습니다. 병합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 여기 홈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메뉴가 죽어 있어요. 오른쪽 눌러도 역시 병합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병합 기능 같은 경우에는 표에서 없어요. 그럼 이 병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표 기능을 해제하셔야 돼요. 표 기능에 대한 해제도 아주 쿨하게 이루어집니다. 바로 표 도구의 디자인에서 범위로 변환. 이 메뉴 보이죠? 이걸 눌러주면은 표를 일반 셀 범위로 변환하겠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병합을 할 수가 있어요.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표 기능에서 병합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질문하는 분이 많이들 계셔서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엑셀의 표 기능에 대해 살펴봤고 웹 데이터 가져와서 보기 좋게 우리가 분석을 위한 그런 입맛에 맞는 데이터 가공까지 해봤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복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하셨어요.